4월 2일 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중국의 애매한 PMI 지수 그 원인과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4월 아시아 유동성 랠리의 실루엣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현재 증시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부국증권은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실적 시즌에 대비한 중단기 유망 업종들을 선별해주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주목하면서 은행주를 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캐나다와 한국의 가계부채를 비교하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숨고르기 이후로 완만한 상승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 이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또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입장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는지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실적 시즌에 대비한 중단기 유망 업종들을 선별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코스피의 단기 이익 모멘텀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연간 실적 모멘텀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트라우마에도 꾸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이 견고해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1분기 실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최근 실적 개선 업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향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실적 개선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업종들을 선별해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증권,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동차와 부품 업종, 음식료와 담배 업종 측에 주목해 두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4월에는 아시아 유동성 랠리의 실루엣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좀 예측해주고 있는데요. 증시 랠리의 핵심 동력은 바로 두 축입니다. 바로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이 그 두 축인데요. 삼성증권은 이 유동성 측면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지난 3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유동성 확장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국가들이 위기 해결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키프로스 사태를 겪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럽이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아시아입니다. 이 미국,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주범이 바로 일본과 인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과 인도의 통화 정책 변화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면 향후 좀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동성 랠리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랠리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달러화와 유가의 방향에 좀 주시할 때라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마켓에서 달러와 약세와 함께 원자재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좀 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는 결국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에서의 포지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는 유동성 랠리의 가능성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가계부채를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3월 30일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이 캐나다를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국가로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 가계부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한국의 상황과 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이 한국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도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유사한 부분인데요. 또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수출 부진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수출 품목과 수출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출 급감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특히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로 인해서 이 점들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캐나다의 S&P TSX 지수와 코스피의 흐름이 좀 유사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달리 캐나다와 한국 증시가 좀 부진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앞서 말했던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캐나다 증시의 제한적인 국면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가계부채에 대한 원만한 해소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